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면서 베트남 현지에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인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뉴스에 여러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제를 조율할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의전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의제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어제 오전에 의제 협의를 담당할 북한 측 실무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실무자들 명단을 보면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등입니다. 이들이 하노이까지 오기 전인 경유지죠. 베이징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네. 오늘 하노이에 도착하는 비행편을 예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혁철 대표와 동행한 인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최강일 직무대행은 지난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행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부상과 함께 북미 협상의 실무도 총괄을 했었고요. 또 김성애 실장도 북한의 대미관계 핵심 인물인데요. 지난달 워싱턴 방문 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에도 배석한 바가 있습니다. 꾸준히 어찌됐건 미국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인물들이 지금 네. 베이징의 얼굴을 보인 것이고 아마 이제 곧 하노이에 도착을 하겠죠. 이렇게 네, 되면. 맞습니다. 네. 예. 자, 미국 측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오늘이죠. 20일쯤 워싱턴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22일쯤 김혁철 대표랑 만날 건데요. 이번 실무 접촉에선 정상회담 합의문 작성 등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북한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해 미국이 내놓을 조치 등이 내용이 될 거예요. 양측은 지난해 6월이죠.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 조치까지 묶어서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도출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네. 열리는 것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바쁜데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약 35분간 두 정상이 통화를 했는데요. 이 사실을 어젯밤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을 좀 전해드리면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그리고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요. 하노이 정상회담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된다.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 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 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또 작용을 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지금 좀 반가운 보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예. 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하고 미국이 상호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고 또 네. 이런 검토가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CNN이 두 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북미가 공식적인 외교관을 교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첫걸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관 교환은 통상 국교 정상화의 그런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네. 좀 과거 사례를 좀 보면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 리비아 등 과거 적대국들과 수교를 할 때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를 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았었어요. 네. 뭐 실제로 2006년에 미국과 리비아 수교로 만들어진 그런 연락사무소는 그대로 대사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락사무소라는 건 한마디로 준 대사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 국가에 거주하면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식 수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 국가로 뭔가 또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미국과의 수교는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뭐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리하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락사무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뉴스에서도. 네. 근데 이 연락사무소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의 연락사무소 생기고 바로 또 수교까지 이어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한다.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우리가 흔히 경사노위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이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인데 네. 어찌됐건 합의를 했다는 게 지금 뉴스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탄력 근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로를 탄력적으로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대신 적을 때는 줄여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를 하면 이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정한 건 2003년이고요. 네. 근데 어제 합의로 최대 6개월로 확장이 된 겁니다. 이게 16년 만이에요. 네네. 쟁점들이 많아서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쟁점을 좀 보면 그 적용 기간이에요.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이 아주 컸는데요. 네.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과로할 우려가 있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 반면에 경영계는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요, 탄력 근로제를 1년까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양측이 모두 한 발 물러서서 6개월 절충안에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노동계 손을 들어준 합의가 됐는데요. 탄력 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에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서 11시간 의무 휴식 시간을 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력 근로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밤 11시에 퇴근을 했다, 그러면 11시간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적어도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을 해야 맞게 되는 거죠. 네네. 물론 이런 내용도 노사 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또 서면으로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 의무 휴식제에 대해서 경영계는 그간에 반대를 해왔는데요. 좀 교대제를 시행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영계가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자, 이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내놓은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네. 이제 뉴스의 가치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결국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지금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쓰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제약이 생기면 그렇게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네. 탄력근로제 그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네. 1년까지도 얘기를 계속 예, 예. 했었으니까.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은 나의 건강권, 그렇죠. 나의 휴식 보장권 이런 네. 것들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던 부분, 3개월에서 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이 6개월로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청와대도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을 냈어요. 네,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밝혔는데요. 경사노위가 탄생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노사 양측의 요구가 수용된 균형 있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네. 사실 그동안 노사 관련 기사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노동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양측이 절충안을 찾기는 하는데 노사정은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에서 노나 사나 정이 자꾸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탈하는 경우 굉장히 흔하고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 현안 처리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노사 합의가 결렬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국회나 정부가 밀어붙이면은 그럼 또 다시 노사가 반발하는 그런 구조가 많았어요. 계속 봐왔던 풍경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래도 경사노위 출범 이후에 처음 이끌어낸 대타협이거든요. 그래서 큰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와대나 여당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결국은 민주노총이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양대 노총 중에 하나잖아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합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김의겸 대변인 논평 후반부를 좀 읽어보면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장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게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을 뺀 건데 이 민주노총은 그간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를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뭐 예상하다시피 그 민주노총은 합의 소식이 나오자마자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 총파업,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조직해서 탄력근로제 계약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개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또 여기서도 사실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겁니다. 첫 네. 번째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그동안 재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계속 확대를 요구했었지만 네,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재계에서는 그러니까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은 국회로 가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입법이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공이 결국 국회로 넘어간 건데요. 경사노위가 합의 결과를 국회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면은 이 합의 결과가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근데 다들 많은 국민분들 예상을 하실 것 같지만 이달 안에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글쎄요, 뭐 이달뿐이겠습니까? 저는 네, 여러 가지 자꾸 불신이 들어서 네. 뭐 그런 많은 불신들이 클 우리 수밖에 청취자분들도 없죠. 그렇겠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지금 눈높이나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기 때문인데 그 여야가 일단 5.18 망원 의원 징계하고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같은 안건을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 앞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하고 한국당 전당대회도 2월 27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온도차도 굉장히 큰데요.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죠. 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환영을 했어요.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한 만큼 그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환노위원장이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반대 입장을 낸 거죠. 이게 또 여기서 이제 정파성이 또 드러나는 거죠. 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고스란히 또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어제 제가 그 정치초에 출연해서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제 국회가 지금 거의 뭐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실제 네, 해야 되는 그렇죠.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지금 입법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법안들이 1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로 금간사안이냐? 12,000봉이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예. 다음 총선 전까지 국회가 이걸 제대로 처리하려면 일주일에 300개 이상씩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지금 우리 국회 국민들의 비판 따갑게 느껴야 합니다. 네. 자,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한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이어가죠.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는 뜻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에 출마한 이 세 사람의 후보가 네. 계속해서 뭐 합동연설회라든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황교안 후보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입장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이 방식이 OX로 먼저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황 전 총리가 X를 들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방금도 잠깐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 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조금 놀란 것 같았는데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인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황 전 총리는 탄핵 정당성을 말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생각을 말한 거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다듬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탄핵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았다라고 이제 입증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네, 최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반대 어찌됐건 입장인 거죠. 네. 황교안 후보의 입장이 밝혀진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뭐 김진태 후보는 계속해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예. 오세훈 똑같이 X를 후보 들었죠. 그렇죠. 당연히. 오세훈 네. 후보는 이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의 O를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뭐 네. 과격한 발언들, 망언들 네. 뭐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좀 내용들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원들하고도 통화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일단 먼저 공개적으로 내부 비판을 한 의원들도 많은데요. 김무성 의원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황영철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발언들이 이거는 과격한 발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네. 발언들이 우리 당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장제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 당이 정말 역사 퇴행적인 반동 세력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좀 해본 결과로는요. 복당파 의원들 중심으로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네.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 복당파 의원은 복당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까? 네,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이미 한국당은 구구정당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복당파 의원은 당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김무성, 황영철, 장제원 의원 모두 복당파이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다른 입장도 있었는데요. 한 친박계 중진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하고 탄핵당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한풀이다. 그런 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좀 과격한 발언들을 옹호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일부 이상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 보도로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충분히 자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유체이탈 화법 같네요. 네, 일부 실제로 이상한 왔었잖아요. 모습이 네. 있었다는 것을 언론 보도로 봤다라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군요. 합동연설에 왔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부분이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서 실형 네. 선고됐고 법정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에는 좀 특별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가 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네. 그간에 그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발제를 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도 이들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의 무죄를 증명해보라는 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권 여당이 1심 법원 판결문을 비판하는 간담회를 연 건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네. 저녁에는 어제 저녁이죠. 민주당은 또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이런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예상을 하듯이 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요. 한국당은 재판부의 판결문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이를 두고 분석을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민주당판 코미디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돌보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김경수만 돌보기로 한 모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여당과 제1야당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 소식 좀 짧게 보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네. 지금 출국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시킨 거죠. 그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네, 이틀 그리고 전에. 네.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SBS가 계속해서 보도를 내고 있는데 네. 청와대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SBS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환경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했고요. 검찰은 이 리스트를 인사수석실이 보고만 받았는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은경 장관은 이미 출국 금지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때문입니다. 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단을 관리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와대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거죠. 네. 그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밤이었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관은 국정 철학의 실현을 위해서 산하기관의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